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제 광화문 광장은 탄핵에 대한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장소였습니다. 중국은 때리고 성장은 멈추고 국민은 갈렸다라는 오늘 아침 한 조간신문의 헤드라인은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우외환이라는 건데요. 우리는 그동안 숱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지금 이 정도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우리의 근성과 저력을 다시금 보여줄 때라는 건데요. 하지만 지금 여기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역지사지입니다. 그래야만 지금 분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저력과 근성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역지사지의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지금의 내후회한을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상징인 태극기의 참다운 의미를 구현하는 것 아닐까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모든 자격증 합격 시대 에듀 공무원 시험 합격 시대 에듀 취업 성공의 합격 시대 에듀 이 시대의 모든 합격 시대 에듀 합격의 공식 시대 에듀 한계를 넘어 글로벌 리더가 된다는 신념으로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1968년부터 오직 프레스 제작으로 한 길만을 걸으며 세계로 나가고 있는 IDS의 도전과 혁신은 계속됩니다.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주식회사 IDS. 김 사장님은 고민하던 공장 먼지 악취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박 사장님도 쉽게 없애기 어려운 식당 연기 냄새를 해결하려면 정답은 역시 우양집진기. 이제 25년 기술의 우양집진기로 말끔히 해결하세요. 집진기는 역시 우양집진기. 우양집진기. 검색창에 우양집진기. 건설 관련 업체 정보들은 더하고 직거래니까 중간 마진은 빼고 매출을 곱하면 이거 결국 플러스네. 아무리 계산해도 건설 플러스. 견적부터 계약까지 건설산업 직거래 장터 건설 플러스. 건설 플러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3.1절을 맞아서 서울 광화문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 그리고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는데 다행히 집회 참가자들의 충돌은 없었습니다. 예? 네. 예. 어제 특히 보수단체들이 주도한 그 탄핵 반대 집회, 그동안 집회 사상 그 최대 인파가 모이는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 탄핵 기각을 위한 그 국민청궐기 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이 탄핵 반대 집회에 앞서서 이 같은 장소에서 열린 그 한국기독교청년합회와 한국 그 교회연합 등 보수 개신교의 그 3.1 만세 운동 구국기도회도 이제 열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참석한 분들이 또 대거 자리를 같이 해서 인파가 더 많았던 것으로 이렇게 좀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 탄핵 반대 집회 쪽에서 이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등에서도 그 집회를 갖고 이 처음으로 그 청와대 인근까지 그 거리 행진도 하면서 이 탄핵 촉구 집회 쪽과 그 충돌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가 컸었는데 예. 다행히 어제 이런 충돌은 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야권 대선 주자 가운데 이제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 그리고 또 이재명 성남시장 이제 이분들은 어제 그 서울 광화문 촛불 집회에 참석을 했고요. 반면에 그 안희정 충남지사는 그 당초 이제 그 촛불 집회에 참석을 했지만 이 충남도청에서 열린 조류 인플루엔자 그 대책회의에 참석을 하는 것으로 이제 참석하면서 참석하지 못했다고 하고요. 이 국민의당 그 안철수 전 대표, 이 손학규 전 의장도 그 촛불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그 촛불 집회는 그 오후부터 꽤 많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집회 측이 한 30만 명이 참석을 했다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이 탄핵 반대 집회 측에서는 그 500만 명이 참석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탄핵 반대 집회에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 이제 친박 의원들 한 10여 명이 참석을 했는데 서청원 의원도 어제 이제 모습을 좀 드러내기도 했다고 그러죠.
근데 확실히 탄핵 반대 집회 측이 어제 많았던 모양이네요. 수적으로는. 뭐 네. 주최 측 추산이라는 것이 반드시 맞지는 않지만 30만, 50만, 이게 500만 이게 다 주최 측 추산입니다만 탄핵 반대 집회 측에서는 이제 항상 이제 100만, 뭐 200만, 300만 이렇게 올렸다고 그래서요. 이제 그 수치에 대해서는 이제 이야기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어제 아무튼 이 탄핵 반대 집회 사상 가장 많은 숫자가 모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어제 또 전국적으로 3.1절 기념행사가 열렸는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3.1절 기념사 내용이 지금 조금 그 논란이 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예, 어제 이제 그 98주년 3.1절 기념식이었는데요. 세종문화회관에서 이제 그 정부 공식 기념식이 열렸었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제 그 기념사에서 한일 양국은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의 그 취지와 정신을 진심으로 존중하면서 실천을 해야 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해자분들이 과거의 그 고통과 상처를 치유받고 명예와 그 존엄이 좀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야당들은 상당히 그 치욕스럽다 이제 이런 반응들을 내놓았죠. 더불어민주당의 그 박경미 대변인 이 3.1절 기념사인지 그 한일 수교 기념사인지 좀 헷갈릴 지경이다. 가장 치욕스러운 그 기념사로 그 역사에 남을 것이다. 이렇게 논평을 했고요. 이 국민의당의 그 김경진 수석부대변인도 위안부 합의 그 밀실 합의에 대한 더욱 그 강한 의혹을 갖게 한다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정의당의 그 심상정 대표는 어제 이제 그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그 정기 수요 집회가 열리기도 했는데 여기에 참석을 해서 할머니들 앞에서 좀 말씀을 전하기도 좀 송구스럽다. 단상을 좀 들어오고 싶은 심정이었다. 이렇게 좀 신경을 토로하기도 했다고 그러네요. 자, 오늘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그 조기 대통령 선거에서도 그 재외 국민의 그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이 이제 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그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이제 그 선거법 개정안 내용 가운데 뭐 종합편성 채널에도 선거방송을 허용하는 방안 등 이 다른 이제 그 개정 내용은 여야 이견으로 이제 그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 특별검사 수사 기간 연장을 위한 그 특검법 개정안 처리 해야 된다면 이제 오늘 해야 되는데 어렵게 될 것 같죠. 뭐 여기서 선거방송이라는 게 그 후보자들 연설하는 그 얘기 맞습니다. 네. 거죠. 네. 예. 물론 선거방송 그러면 사람들이 그 선거방송 다 하던데 근데 그 선거에 관한 방송이 아니라 보도가 말고 네. 후보자들이 이제 나와서 연설하는 이제 그 선거방송도 그 종편의 주차 이야기인데 이거를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자유한국당 쪽에서 김진태 의원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예. 또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연일 문재인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비판을 계속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박영수 특검 그 수사기간 그 연장 거부 조치에 대한 이 민주당과 그 문재인 전 대표의 이른바 그 원죄론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어제도 그 페이스북에 그 글을 올려서 이 박 대통령 탄핵 국면 초기에 선 총리 후 탄핵 주장과 관련해서 그 당시 만약 총리 협상에 응했다고 한다면 탄핵을 제대로 그 추진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그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어제 박지원 대표 만약 그 대통령이 돼서도 그 엉터리 판단을 하고 문제가 되면 딱 잡아떼고 변명할 것이냐 아니면 문자 폭탄으로 그 lin치를 할 것이냐 이렇게 좀 거칠게 문재인 전 대표를 이제 지목을 해서 공격에 나섰습니다. 하루 전에 그 야사당 그 대표 원내대표 야사당 대표와 원내대표 연설회동 때도 이 문제로 그 추미애 민주당 대표, 그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그 설전을 벌이기도 했었는데 야권 분열을 자초하고 야권 대응의 그 초점을 좀 흐리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에도 이제 박지원 대표 이런 행보를 좀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은 이 국민의당 그 대선 주자들의 그 지지율 정체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특히 이제 그 호남에서의 이 지지율 하락 등에 대해서 이 문재인 전 대표를 표적으로 해서 양자 구도를 만들기 위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전 대표는 박지원 대표의 이제 이 같은 지적에 대해서 이제 그 기자들이 좀 묻자 정치 제발 국민 보고 하십시다. 이렇게 이제 그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에 대해서 그 박지원 대표 어제 또 이제 저녁에 페이스북에 이 12월 2일 그 탄핵안을 그 상정해서 그 부결되면은 이 광장에서 그 뒤엎자는 그 혁명적인 발언은 누가 했으며 2일 국회 표결을 했으면 가결되었겠느냐 이러면서 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싸우자면 앞으로도 메뉴가 많다. 이렇게 다시 또 응수하고 나섰다고 하죠. 예. 그 선택적 기억상실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제 공격을 하는데. 네.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사실 이 국민의당 입장에서 볼 때는요, 안희정 지사가 많이 더불어민주당, 요새는 당이하도 말하죠.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만에 하나 통과하지 못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표를 어떻게든 흡수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어느 정도의 이 문재인 전 대표 때리기 플러스 중도층 공략이 양쪽을 다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바로 이런 전략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무튼 양자구도를 어떻게든 좀 만들어보려고 하는. 양자구도 보면 승산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국민의당이 또 이제 그 내부적으로는 이 경선룰을 가지고 상당히 좀 그 사정이 좀 복잡합니다. 국민의당이? 국민의당이요. 그래서 그 부분들 이제 내부 사정도 복잡하고 그래서 이른바 아주 바깥쪽으로 이제 그 표적을 돌리는 뭐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고요. 부분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국회 윤리특위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서 자유한국당 한송교 의원하고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을 대상으로 제출된 징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굉장히 여기도 늦어요, 보면. 오래 걸려요. 한성규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지난해 10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그래서 경위, 국회 맞습니다. 경위. 아니 우선 국정감사 때 지금 민주당 유은혜 의원에게 내가 그렇게 좋아 이렇게 말을 해서 이제 논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해 9월 1일에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세균 국회의장의 그 개의사 발언과 관련해서 이 사과를 요구하러 의장실에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그 경호경찰관의 그 멱살을 잡은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난해 9월 1일이 지금까지 온 겁니다. 굉장히 좀 말씀하신 것 좀 더딘 것이고 이 표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지난 1월 의원회관에서 그 전시회를 주최했다가 이른바 그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그 나치가 묘사된 그림 더러운 잠 전시 논란이었죠. 그리고 이제 지난해 10월 한국판 메카시 눈이 삐뚤어졌다 이러면서 그 설전을 주고받은 국민의당 그 박지원 대표와 자유한국당의 그 김진태 의원의 그 징계안도 같이 논의할 예정이라고 그러고요. 이 밖에도 자유한국당의 그 김도읍 조원진 의원, 민주당의 그 김민기 의원 이런 징계안이 꽤 많이 제출이 돼 있다고 그러던데. 국회 윤리특위 위원을 하시려면 기억력이 굉장히 좋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한참 전 얘기를 지금 다시.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이런 뉴스는 별로 그 주목받지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데요. 아니 근데 진짜 기억력이 좋아야지. 뽑아보았습니다. 아니 근데 좀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다 지난 다음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프로 이후에 야사당이 정세균 의장한테 특검 연장법 직권 상정을 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죠. 근데 정세균 의장 계속 좀 여기에 난색을 표하고 있고요. 또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의원도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사실상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자, 국회 탄핵소추위원이시죠.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 부대표 전화 연결해서 제반 여러 가지 정치 현안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직권상정 정세균 의장뿐만이 아니라 권성동 법사위원장도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 요구하는 모양이죠? 지금 특검이 28일 날 이미 종료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 지금 임시국회 본회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통과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서 두 분께 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정세균 의장을 직접 또 찾아가서 요구하실 생각이신 모양이죠? 아직 공식적으로 지금 일정이 잡힌 것은 없는데요. 그래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다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근데 문재인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이에요. 예, 문재인 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야당이 정의장이 결단할 수 있도록 명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근데 무슨 명분이에요? 지금은 명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예.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지 않고 그렇게만 말씀하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예. 뭐 도대체 야당이 명분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무슨 지금 민주당의 명분인지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로서 직접 설득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예. 뭐 그런 노력은 하지 않으시고 명분을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건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 명분이 또 뭔지도 궁금해요. 예? 예. 뭐 저는 전형적인 책임 회피형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책임 회피용 발언이다. 자, 근데 추미애 대표, 예. 지금이 국가 비상사태 아니면 뭐가 비상사태냐? 바로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예? 예.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검찰 쪽의 입장도 이제 상당히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예? 검찰은 뭐 일단 지켜보는 것이죠. 특검 기간은 끝났고 이제 특검의 수사 결과를 검찰에 3일 이내에 다 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찰은 그 수사 기록을 다 다시 받아서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어제 보도를 보면은 뭐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할 것처럼 이렇게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검찰도 수사 준비를 서두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근데 지금 수사 준비를 서두른다고 말씀하셨는데 3월 6일 날 최종적으로 특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죠? 예. 맞죠? 그러면은 이게 3월 6일 이후에나 뭐 검찰이 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최종 수사 이론적으로 3일 이후에 모든 걸 이관한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죠? 검찰이 무슨 수사를 바로 이어서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어떤 강제 규정도 없기 때문에 예. 검찰이 좀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뭐 바로 6일날 발표가 되면 7일부터 할지 아니면 7일이나 8일경에 탄핵 심판에 관한 선고일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3월 규정이. 언제요? 3월 7일이나 8일경에 7일, 8일. 예, 이제 왜 며칠 그렇게 날 생각하세요? 선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기 선고 보통 기일을 3, 4일 전이죠. 3, 4일 전이니까요. 그러면은 10일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 10일이건 13일이건 가능성이 높다고 되게 보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13일 날 재판관 한 분이 퇴임하기 때문에 예. 가능하면 그 전에 일 마치겠다고 지금까지 굉장히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만약에 10일 날 선고다 그러면은 7일이나 8일 정도에 발표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렇군요. 근데 뭐 일요일도 할 수 있잖아요, 사실. 그거는 뭐 제가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그렇죠. 다만 예, 검찰이 수사를 함에 있어서 그런 탄핵 심판의 선고 나라가 복잡하니까 그 이후에 뭐 하겠다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상을 어떻게 하세요? 탄핵 심판이요? 예. 뭐 제가 국회 탄핵 소추위원으로서 바람을 말씀하지 마시고. 네, 재판을 20번 갔었는데요. 예. 뭐 제가 법조인의 양심에 비춰보면 저는 탄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말이에요. 탄핵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는 게, 이 황교안 권한대행,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문제 말이에요. 예. 이거가 좀 무리라는 목소리도 있고 아니다라는 목소리도 있는데 우리 김관영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비추어 보면 그 헌법과 법률의 유배 정도가 굉장히 낮은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탄핵은 저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관영 원내수석께서는 공인회계사도 하시고, 그죠? 예. 그리고 또 사법조시도 하시고, 그래서 법조인이시니까 제가 여쭤보는데. 네. 아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을 거부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거부를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지금 규정이 안 돼 있고요. 그러면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그 권한의 일부로서 거부를 했는데 그러면 총리를 탄핵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말이 좀 이 논리적으로 법적으로 그게 합당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지위는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무총리로서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고요. 그동안 황교안 총리가 법무부 장관, 또 국무총리를 역임하면서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이미 밝혀진 문체부의 공무원들 임면 과정, 또 공정위, 금융위에 개입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총리가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이 통제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특검 연장 여부에 관해서는 이 소위 재량이 있느냐, 또 지속적으로 요건이 되면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다툼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특검이 판단해서 연장을 해야 된다라고 건의를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장을 해야 된다라는 기속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대다수의 견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뭐 대통령 생각해서 소위 뭐 편들어 준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연장을 안 하는 것인데 특검의 가장 큰 목적은 사실 대통령 조사에 있었거든요. 근데 대통령 조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특검이 목표를 다했다? 그건 아니죠. 근데 혹시 역풍 같은 거는 걱정 안 하세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이 탄핵을 추진했을 경우에 물론 뭐 이 애초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역풍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탄핵 자체 황교안 대행에 대한 탄핵 자체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여전히 탄핵이 추진되면 대단히 크게 반대하겠죠. 그러나 뭐 역풍 등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정치권에서 판단해서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자, 지금 말이에요. 이제 이런 얘기가 복잡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국민의당 특히 이제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선 총리 후 탄핵을 했어야 됐다. 그러면 이런 문제 없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논의는 꼼수로 제한된 것이다. 선 총리 후 탄핵 논의에 들어섰다면 탄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인은 본인이 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선 총리 후 탄핵을 저희 당에서 제안했을 때 뭐 이것은 이런 것으로 해결될 상황이 아니다. 당장 탄핵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추미애 대표와 같이 둘이 손잡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지금 와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저희가 당시에 선 총리 했으면은 적어도 이런 황교안 총리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발생될 이런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얘기했더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꼼수다. 그리고 만약에 선 총리에 대한 논의가 들어가면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건 당시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호도하는 것이다 사실을. 제가 그 상황을 너무 잘 압니다. 저희 당이 탄핵을 당론으로 모든 당 중에 가장 먼저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이미 국민 앞에 발표하고 저희 당의 당론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탄핵이 되면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할 사람이 그 당시로는 황 총리인데 황 총리가 대통령과 어떻게 보면 아바타라고 하는 얘기까지 있는데 그 뒤에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가 뻔히 예상이 되는데 그것을 모면하고 그냥 무조건 탄핵부터 밀어붙이자 해가지고 워낙 그렇게 세게 얘기를 하고 또 민주당이 탄핵에 동참하지 않으면 사실 탄핵이 통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선 총리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접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와서 뭐 꼼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저희는 12월 2일 날
예. 또 9일날 사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12월 저희가 당초에 2일날 추진하려다가 예. 박 대통령이 11월 30일 날 예. 갑자기 이 국회에서 의논해가지고 총리 선출해주면 예. 자진 사임하겠다 이 얘기가 나오니까 이 여당에 있는 많은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주춤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12월 2일 날은 그분들이 12월 7일까지만 시간을 달라. 알겠습니다. 생각할 여유를. 예. 그래가지고 12월 2일 날 도저히 만약에 예. 밀어붙이면은 알겠습니다. 부결될 것이 뻔한 상황이었는데. 예. 그래서 이제 12월 9일 날 한 것이거든요. 예.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억울하게 되게 많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냥. 예. 당시에 예, 뭐 저희가 12월 알겠습니다. 2일 날 그 추진을 예. 못하고 민주당으로부터 예. 뭐 아주 심한 공격을 받고 국민의당이 아. 이 탄핵에 반대해서 우리가 이거 추진을 못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발표까지 돼서 참 당시에 저희가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도 사실입니다. 자, 지금 이제 다시 탄핵 얘기 좀 돌아가셔요. 예. 지금 조원영 변호사,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죠. 예. 어제 태극기 집회에서 대통령이 최후의 변을 한 게 아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헌재에 변론 재개 신청할 예정이다. 이런 예. 얘기도 하고 예. 또 선거 직전에 자진하야 가능성,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28일 날 27일 날 마지막 재판에서 그 조원룡 변호사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 변론 재개 신청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조원룡 변호사가 가장 마지막에 변론을요. 예. 그리고 나서 재판부 이정미 재판장께서 변론을 종결하겠다. 예. 라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원룡 변호사가 휴 변론이 아니다. 변론을 재개해야 되겠다. 나는 신청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미 재판부가 판단해서 결정을 한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자진하야는 대통령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할지 말지는. 예. 그러나 저는 설사 자진하야가 대통령이 형사 책임을 면하기 위한 거래용으로 생각하신다면 그건 저는 단호히 반대하고요. 예.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자진 사퇴의 법적 효과가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이 자진 사퇴하면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그만둬야 된다. 라고 하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탄핵에 실익이 있다. 예. 왜냐하면 대통령이 자진 사퇴하는 거하고는 전혀 법적인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예. 여전히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고 탄핵을 결정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실제 가능성. 자진하야. 예. 글쎄요. 뭐 저는 가능성도 뭐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탄핵으로 최종적으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보다는 자진 사퇴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고 싶어 할 가능성이 있고요. 탄핵 이유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면. 네. 그리고 그 뒤에 뭐 여러 가지 본인의 결단에 의해서 자진 사퇴했기 때문에 그 위에 이어질 여러 형사 책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딜을 할 명분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 대표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골프 장갑도 지맥스 생산 장갑도 지맥스 헬스 장갑도 지맥스 가죽 장갑도 지맥스 장갑하면 지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지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지맥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김 사장님은 고민하던 공장 먼지 악취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박 사장님도 쉽게 없애기 어려운 식당 연기 냄새를 해결하려면 정답은 역시 우양집진기. 이제 25년 기술의 우양집진기로 말끔히 해결하세요. 집진기는 역시 우양집진기. 우양집진기 검색창에 우양집진기.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모든 자격증 합격 시대 에듀. 공무원 시험 합격 시대 에듀. 취업 성공의 합격 시대 에듀. 이 시대의 모든 합격 시대 에듀. 합격의 공식 시대 에듀. 시대 에듀. 한계를 넘어 글로벌 리더가 된다는 신념으로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1968년부터 오직 프레스 제작으로 한 길만을 걸으며 세계로 나가고 있는 IDS의 도전과 혁신은 계속됩니다.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주식회사 IDS.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예, 목요일 아침입니다. 근데 어제 좀 휴일이어서 오늘 월요일이었던가 뭐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실 것 같은데요. 목요일은 목요일 맞습니다. 자, 7시 44분 58초 지나고 있는데요. 목요일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나성숙 캐스터. 네, 그 때문인지 평소 목요일보다 교통량이 많습니다. 또 빗길인 구간이 많기 때문에 노면 상태가 좋지 않은데요. 서부간선도로 외곽 안양 쪽으로 안양교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서 승용차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처리 작업 모두 끝이 났는데 여파가 길어지면서 성산대교 북단 이전부터 쭉 밀리기 시작합니다. 올림픽대로 잠실 쪽으로 행주대교에서 영동대교 구간 통과하는데 45분 이상 감안하셔야겠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으로 정체인데요. 이 구간도 50분 이상 소요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자, 지금 문재인 대세론, 그래서 이래저래 문재인에서 이래문, 이런 단어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요. 누군가가 대세라고 할 때 판을 뒤집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도전하는 거, 이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의 그 요기베라, 전설적인 이 포수죠. 요기베라가 한 말, 이 말이 생각나게 하는 참 어려운 도전을 선택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시죠. 최성 고양시장인데요. 오늘 직접 입장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앵커님 너무 멋지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별 말씀을 다 하세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최성 시장님하고 문재인 전 대표하고 안희정 지사하고 이재명 시장하고 이제 이렇게 네 분이 지금 도전장을 내신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아무래도 이 대선 후보로서는 지지율 고민은 안 할 수가 없을 텐데. 그렇죠. 그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걱정 전혀 하지 않고 있고요. 우선 조금 전 우리 신율 앵커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문재인 후보님 지금 아주 끝없는 대세론이고 또 이재명 후보 네. 또 사이다 발언이고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반기문 총장 얼마나 고공 지지율이었었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는 당장의 지지율보다는 이 지금 촛불 전국에서 어떤 대통령이 정말 청렴하고 이 북핵 위기,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지도자인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동안 김대중 정부 시절에 청와대 행정관으로 있으면서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제가 성사시켰고요. IMF 위기 극복도 제가 주역이었고 또 국회의원 시절에는 초선이면서 국회개혁 연대 초선 모임 했고 지금은 전국 대도시 시장 협의회장이고 또 고양시에서는 부채 제로 도시를 만들면서 또 약 5조 투자에 20만 개 일자리 창출을 하는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를 추진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곧 내일이면은 이제 라디오 사자 토론이
이루어지고요. 앞으로의 합동 토론에서 청렴성과 또 여러 가지 준비된 역량을 보이면 우리 훌륭한 후보들 못지않게 저도 돌풍을 일으키려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지금 라디오 사자 토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선 과정이 불공정하다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네네네. 예, 어떤 부분이 그러세요? 아니, 우리 너무 저도 좀 어떤 때는 뭐 속았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안타까운 것은 기억하시겠지만 구정 이전에 추미애 대표께서 유력한 좋은 민주당의 여러 후보들 빨리 등록하라. 그러면은 검증도 철저히 해주고 토론과 여러 가지 정견 발표 기회를 주겠다고 해서 아시는 것처럼 제가 1호 예비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경험이 없는 게 아니라 청와대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경력이 있는데도 지금 2달이 넘었는데 사자간에 한 번도 자리를 함께하지 못했고요. 그리고는 탄핵이 중요하니까 뭐 좀 토론은 미루자 하는데 문재인 후보를 비롯한 많은 또 유력 후보들은 일종의 이 갑에 해당되는 그런 이 금수저 후보들은 연예 프로그램까지 출마하면서 그리고 나서 지지율이 낮다. 이건 너무너무 운동장이 기울여진 이런 이 경선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추미애 대표께서 앞으로도 공정한 경선을 위해서 좀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또 그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왜 그러면은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약간 태생적인 한계죠. 우리 추미애 대표께서 당대표 되시는 과정에서도 대체로 문재인 후보께서 이렇게 지지하는 후보 아니냐는 이런 전반적인 평가가 있었고 또 이런 과정에서도 사실 유능한 후보이신 박원순 후보, 김부겸 후보 이런 분들이 포기하게 된 것도 뭐 공식 멘트는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민주당의 전반적인 구조가 특정 후보, 특정 세력을 중심으로 한 공고한 구조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번 대선 과정에서 깨고 정말 역동적이고 공정한 경선을 치러야 결국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정권 교체가 될 거다 보고요. 이런 부분을 사자 이 토론 과정에서 제가 아주 진솔하게 그러나 또 아름다운 경선을 위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예. 자, 제가 현안도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 지금,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 총리 교체 후 탄핵을 국민의당이 주장을 했는데, 지금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당 지도부는 그렇지 않았다. 지금 박지원 대표가 문재인 전 대표 측,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당시 초기에, 탄핵 국면이 제기될 때는 문재인 전 대표도 좀 판단에 여러 가지 좀 오류들이 있었고 또 박지원 전 대표도 마찬가지였다고 봅니다. 박지원 대표죠, 현 대표죠, 박지원. 네네, 이렇게 서로 나만 옳았다, 당신들은 그렇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워낙 초헌법적 상황이 됐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헌재의 탄핵 인용을 위해서 모든 국민들이 지금 거기에 마음 졸이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책임전가는 결코 촛불 민심을 반영하는 게 아니고 이제 지금은 헌재의 탄핵 인용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전개될 이 조기 대선과 관련해서 이 국민들이 안심하고 그리고 또 정말 이런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이 아닌 청렴하면서도 준비된 지도자를 선출하는데 이 야3당이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되고요. 더구나 지금 북한 핵 위기 또 경제 위기 또 이 여러 가지 이념 갈등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권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지 비난하는 것은 결코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법률 대리인단 측의 불복 가능성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헌재 결정에 대한 거요. 네. 근데, 지금 이 불복 가능성 뿐만이 아니고, 이 승복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헌재. 지금 이제 우선 국민들 사이에서는 탄핵을
절대적으로 인용해야 된다는 부분은 이것이 네. 기각될 때 승복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또 기각을 주장하는 태극기 부대나 이런 분들도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데 일단 뭐 저는 기각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예. 하지만 어떻든 헌재가 최고 헌법적 기관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절대 다수의 국민적인 여망과 다른 결정이 나온다면 뭐 저도 청와대도 있었고 국회도 있었고 지자체장인데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우선은 그것은 용인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이것은 국민과 함께 법적인 대응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이고 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 대통령의 초헌법적인 탈법적인 국정농단 사태는 이번에 바로잡지 않으면 영원히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문재인 전 대표 어제도 촛불 집회에 참석한 모양이던데. 네, 어제 같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 일부에서는 촛불 집회 참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이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 박근혜 이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예. 90% 이상이 예. 퇴진과 또 탄핵을 요청했고 지금도 기본적인 그 정서는 흐름이 없다고 보고요. 이견이 없다고 보고요. 다만 일부 이 아주 수구적인 어떤 이 국정농단 세력들이 여러 일부의 또 어떤 보수 진영을 이렇게 선동해서 아주 이 비정상적인 국면으로 가는데 어떻든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대선 후보로서 끝까지 대통령 탄핵까지 민심과 함께 가고 그분이 무슨 또 과도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탄핵의 결정 인용 때까지 국민과 함께하는 모습은 책임 있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초반에 뭐 과도한 문제 제기를 하다가 요즘에 무슨 뭐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인 새누리당과 연정을 대연정 주장하거나 또는 뭐 지금은 또 아니니까 빠지고 이런 것은 일관성 있는 모습이 되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를 선언하신 분이죠. 최성 고양시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